안녕하세요,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단순 결제 앱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삼성페이. 삼성페이가 과연 이렇게 결제를 위한 앱으로만 쓰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삼성페이가 노릴 수 있는 진짜 시장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 핸드폰, 스마트폰이겠죠. 이제 갤럭시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애플의 아이폰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넘버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삼성페이였습니다. 삼성페이를 이용해서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교통카드로 쓸 수 있고 음식점에서 결제도 할 수 있고 슈퍼마켓 결제도 할 수 있고 이런 유용한 기능을 못 쓰게 되니까 아이폰으로 바꿀 경우에는 그 자기 주머니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꺼내가지고 일일이 태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존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고 있지만 사실 삼성페이를 썼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삼성페이를 단순히 그냥 앱으로 쓰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순 이런 결제 앱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간편 결제라고 저희는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애플페이가 있고 삼성페이가 있고 구글페이가 있고 그리고 구글 wallet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글 wallet이 2011년도에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구글 wallet이 쓰는 방식은 NFC 방식인데 그때 당시 NFC 단말기가 별로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구글 하나만으로는 이런 슈퍼마켓들이 이제 이런 NFC 단말기를 설치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상태였는데 2014년이 되면서 이제 애플페이를 통해서 이런 간편 결제 앱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리테일 체인들이 NFC 단말기를 설치를 하기 시작했고 애플페이가 시장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보고 이제 안드로이드 측에서도 당연히 이제 반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삼성페이도 2015년에 이제 8월 달에 한국에서 출시를 먼저 하고 9월 달에 미국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삼성페이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다른 경쟁자들과 그렇게 뒤처지지 않게, 특히 안드로이드에 있어서는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삼성페이를 단순히, 단순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삼성의 스마트폰을 사기 위한, 락인하기 위한 도구로만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페이의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현재 기능을 보게 되면, 결제 기능이 가장 독보적이죠. 물론 충전 카드로 쓸 수도 있고, 뭐 티켓이라든지 멤버십 관리 용도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페이도 삼성 월렛이랑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를 뭐 비행기 탑승권이라든지 뭐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키가 되는 것은 결제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단순 결제로만 제가 쓸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가능성은 플랫폼 뱅킹이라는 데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플랫폼 뱅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왼쪽 편에는 소비자 그룹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그룹이 있고 오른쪽 편에는 소비자가 쓰고자 하는 다양한 금융, 은행, 카드, 보험회사, 그리고 신흥금융업체인 핀테크 업체들, 그리고 비금융업체, 뭐 빅테크, 통신, 운송, 엔터테인먼트, 이 모든 것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플랫폼 뱅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아직은 주로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슈퍼 앱으로 많이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굳이 금융 서비스에서만 으로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토스를 보시게 되면 단순히 이제 결제 수단 또는 뭐 은행 앱으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상품들 뭐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뭐 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고 뭐 보험을 저희가 구매할 수도 있고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메뉴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 그런데 플랫폼 뱅킹이라는 것은 사실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이 플랫폼 뱅킹 앱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저희가 인도에서 쓰이는 뭐 페이티엠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Pay Through Mobile이라고. 어, 그 Pay Through Mobile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어떻게 보면 약간 독특한 시장에서 비롯됐어요. 인도라는 시장은 땅덩어리가 넓은 데 비해서 인터넷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쓰는 것이 오히려 인터넷을 까는 것보다 훨씬 좋았고 인터넷을 쓰기에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케이블 통해서 보기보다는 direct to home, 그러니까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저희 이제 보는 그런 TV 서비스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요. 2010년 당시에 인터넷 보급률이 한 2.6%밖에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 전화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어, 인공위성 텔레비전 서비스를 쓰려고 할때 이 여기에 대한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될 텐데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앱으로서 Pay Through Mobile이라는 페이티엠이라는 앱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기서 뭐 비행기 티켓, 뭐 표 예매, 각종 표 예매, 그리고 거기서 관련된 뭐 어, 금융상품도 살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플랫폼 뱅킹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페이라는 것이 일단 우선은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먼저 좀 더 다이버시파이해서 많은 것들을 들어올 수 있겠어. 그래서 뭐, 계좌 조회, 지금 현재도 아마 디지털 자산은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투자에 관련된 것들, 보험에 관련된 것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아마 그 안으로 맘만 먹으면 끌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삼성의 금융 일종의 기업이죠. 뭐 금융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쭉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슈퍼앱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하얀 백지랑 같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뭔가 서비스를 디자인을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 스마트폰 쓰는 사람 쓰고 있는 삼성페이에 기반해서 그 위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삼성페이를 쓸 때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냐면 지갑 없이 그냥 핸드폰을 어차피 들고 다녀야 되니까 가볍게 돌아다닐 수 있는 큰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쓰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어디론가 갈 때 뭐 비행기 표를 예매도 해야 되고 고속버스 기차표 공연 티켓도 예매를 해야 되고 음식점도 예매를 해야 되고 그런 무수한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삼성페이를 통해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운송수단에 대한 표를 예매하기 다른 앱을 켜는 것이 아니라 삼성페이 그 앱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쓰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뭐 삼성 와치를 비롯해서 모바일 기기들 아니면 삼성 가전제품들 그런 가전제품들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도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은 넣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에어컨을 미리 켜놓는다든지 그런 기능을 원래는 에어컨 관련된 앱이 따로 있겠지만 이미 삼성페이라는 것을 쓰고 있으니까 그 앱으로 들어와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가 이렇게 잘 모아지면 그게 곧 플랫폼 뱅킹 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삼성페이가 가지고 있는 수익이 당연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죠. AI를 이용한 자산이나 현금 흐름 관리가 서러울 수도 있고요. 금융 상품 추천이라든지 티켓 예매에 따른 수수료도 올 수 있고, 모빌리티 수단에 대한 예약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당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와치와 연동을 하면 건강 관련된 데이터를 제법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건강검진 추천 서비스를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동선을 알 수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보면은 관련된 병원이라든지 필요한 서비스들을 추천해주고 예약할 수 있는 뭔가 건강 관련된 서비스로의 확장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삼성페이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가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데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제조기업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회사는, 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것들을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마진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페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팔고 있는 이 그 비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삼성페이가 플랫폼화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이건 제가 어디다 비유를 할 수 있냐면 SK텔레콤이 티맵이라는 내비게이션 앱을 원래는 SK텔레콤 사용자들에게만 개방을 했었죠. 다른 사용자들에게는 돈을 받고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티맵이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자기 안으로 얻은 앱으로만 쓰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무료로 개발을 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티맵의 사용자 수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티맵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일정 부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페이라는 것을 단순히 삼성 스마트폰을 쓰기 위한 락기나기인 수단으로 쓰지 말고 삼성페이를 사실은 플랫폼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급진적인 생각이지만 삼성페이를 굳이 삼성 스마트폰에서만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구글에서 나오는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구글 페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페이가 플랫폼화 시켜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삼성페이를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만약에 설치를 해서 비슷한 서비스를 쓸 수 있다면 기존의 구글페이를 쓰던 사람들이 삼성페이를 트라이 해볼 이유가 충분히 생기겠죠. 그러면 삼성페이는 사실은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 뱅킹 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삼성페이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예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조기업들이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제조기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소비자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온다고 보는데,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삼성페이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